인터 마이애미 위 두 번째 컵 정복 여정은 리그컵 우승 후 며칠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1000마일 이상 북쪽으로 이동하여 그들은 현재 미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MLS의 최고 서버로 불리는 신서네이티 위 TQL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어스 오픈컵은 미국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회로 이곳의 국가컵으로 간주됩니다. 이 준결승전은 결승전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메시와 팀 동료들의 상대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클럽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훈련장에 나서는 순간부터 메시는 팀을 이끌고 갑니다. 신서네이티도 오늘 매우 자신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상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그들이 주의하고 돌봐야 할 대상은 바로 바르셀로나의 전 선수들입니다. 이곳의 관중들은 여전히 메시에게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메시의 이름을 기쁘게 외치며 메시도 그의 팬들에게 응답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나 신서네이티 위 팬들은 정말로 열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응원단을 가지고 있으며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 깃발을 흔드는 사람, 스피커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경기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있다. 명백히 MLS 위 1번 클럽에서 매우 뛰어난 팬클럽입니다. 그러한 기세는 이곳에서 게스트로 나올 메시와 그의 동료들이 받게 될 압박을 어느 정도 경고합니다. 이것은 메시가 미국에 오래되었을 때 가장 큰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터 마이애미가 승리를 거두면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신서네이티 위 팬클럽이 어떻게 인터 마이애미를 노가웃 시키려는 복싱 선수에 대한 배너와 함께 전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런 종류의 팬클럽이 있으면 그것은 홈팀의 승리 의지를 더욱 불태울 것입니다. 이 클럽의 경기장은 또한 지붕이 있으며 다른 많은 클럽의 경기장보다 훨씬 큽니다. 처음부터 신서네이티는 그들의 상대를 압도하려는 의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팀도 오늘의 상대가 얼마나 큰 압박을 주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기회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캄파나가 오른쪽 경계선 아래로 내려갔던 장면에서 이 선수는 유감스럽게도 공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오게 될 것은 오게 되었으며 18분에 인터 마이애미 위 수비진은 방심한 수비 상황에서 골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대팀의 선수인 루시아노 아코스타의 돌파였습니다. 그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2번이 터치로 팀원과 연계하여 칼렌더 골키퍼를 넘어뜨리며 홈팀에게 리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서네이티가 골을 넣으면 그들의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당신이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주황색 옷을 입은 한 그룹의 팬들이 홈팀의 골을 기뻐하며 함께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팀 정신입니다. 신서네이티 위 수비는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훌륭했습니다. 그들의 골키퍼는 테일러 위 강력한 슈팅을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플레이의 점수는 1에서 0이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62%의 공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대는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골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절에서의 성공하지 않은 경기, 특히 팀원들이 정말로 집중되지 않고 경계심을 잃었을 때 메시의 얼굴에는 확실하게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이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기를 희망하는 추가 45분이 있습니다. 과연 메시가 그들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지만 후반전 몇 분 만에 인터 마이애미는 두 번째 골을 허용했습니다. 신서네이티 위 빠른 반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황을 마무리한 선수는 바즈케즈였고 그는 대각선으로 슛을 했어 다시 한번 방문팀의 골키퍼를 무너뜨렸습니다. TQL 스타디움은 다시 한번 홈팀의 팬들로 인해 대폭발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팀이 인터 마이애미를 꺾었다고 믿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인터 마이애미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드물게 페널티 박스에 침투했지만 팀원으로부터 볼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팀은 그를 정말로 잘 돌봤습니다. 메시가 정밀하게 감시받을 때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메시의 크로스였습니다. 그는 볼을 정확하게 캄파나에게 전달하고 캄파나는 그의 머리로 골을 넣어서 점수를 2에서 1로 줄였습니다. 그때 인터 마이애미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고 메시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서네이티는 더 안전하게 플레이해야 했으며 그 상황 이후로 더 집중적으로 수비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점수차를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플레이에서 신서네이티는 여전히 상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피리의 추가 시간에 접어들 때도 인터 마이애미는 칼렌더 골키퍼의 탁월한 성능이 없었다면 여러 골을 더 내줄 뻔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위 상단 공격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메시는 팀원들과의 연계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무력해하며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그것이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나라에서 축구 경기마다 드라마가 있습니다. 메시가 중앙에서 공을 요청하고 마지막 기회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중앙에서의 크로스였고 그 결과 캄파나의 머리가 다시 한번 득점했습니다. 추가 시간의 마지막 순간에 점수는 2에서 2로 동점이었습니다. 메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는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 캄파나에게 정확하게 크로스한 두 공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역전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90분 경기가 끝나고 두 연장 시간이 시작될 때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연장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 마이애미는 다시 앞서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선수 벤자민 크레마스키였습니다. 그는 마티네즈에게 좋은 위치로 공을 넘겨주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대각선 방향으로 슈팅을 해 신서네이티 위 골키퍼는 그 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원정팀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2에서 0으로 뒤져 있을 때 인터 마이애미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메시와 그의 팀원들이 점수판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칭찬할 만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실제로 경기가 끝날 때까지의 휘파람이 울리기 전까지 인터 마이애미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서네이티는 급하게 전진하여 인터 마이애미 윗골문을 계속 위협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플레이에서 크로스바 때문에 동점을 만들기 위해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은 큐보 유야의 드리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페널티 에어리어로 진입하여 슈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의 슈팅은 먼 곳으로 가서 골키퍼 칼렌더는 그 볼을 막기 위한 반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기의 흐름이 빠르게 변동되어 어지러워야 합니다. 3에서 3위 스코어는 양팀 모두 운에 의존하는 슈팅 대결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팀의 관중석에서는 그들의 팬들이 어깨를 겹쳐가며 함께 환호합니다. 그들의 팀이 다시 경기를 회복하여 승리의 기회를 찾게 되었을 때 흥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파란색 유니폼 팀을 응원하며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페널티 스팟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이런 운명의 슈팅 대결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 마이애미는 신서네이티와 함께 운명을 걸고 경쟁해야 합니다. 메시는 평소와 같이 인터 마이애미를 위해 첫 페널티킥에 성공했습니다. 양팀은 이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긴장감 넘치는 슈팅 대결을 벌였지만 다섯 번째 슛에서 골키퍼 칼렌더가 상대 선수의 간단한 슛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슛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다른 토너먼트의 결승전에 공식적으로 진출하였으며 그들은 그동안의 경기에서 보여준 성과로 완전히 그 자리를 공로로 받았습니다. 멋진 메시, 멋진 인터 마이애미, 강한 팀과의 숨막히는 경기에서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점점 더 투지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메시 자신이 그런 정신을 불어넣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